금정구 지역 주민들은 총선 후보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부산 종합터미널 일대 개발을 꼽았습니다.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금정 지역 주요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선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 당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부산경찰청이 선거일인 15일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각 투표함을 안전하게 개표소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영도구와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협약식도 원격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여, 반송, 재송 선거구인 해운대 을 지역구인데요. 민주당 윤준호, 통합당 김미애 후보의 지역 발전을 위한 제1공약은 제2센텀지구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제2공약은 무엇일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구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은 바로 동서간 격차 해소. 이를 위한 해법으로 수년째 추진 중인 센텀 2지구 첨단산업단지의 완성이 민주당 윤준호, 통합당 김미애 후보의 제1 핵심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제2 공약은 무엇일까? 윤준호 후보는 해운대의 명산 장산에 숲체험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론을 내세웠습니다. 장산을 지금 동안에는 그만 장산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장산에 더 이렇게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제가 40만 평을 숲 체험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충분히 수목원과 연계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웰니스 공간으로서 장산의 40만 평을 숲 체험원으로 도시형 숲 체험원으로 만들겠다. 김미애 후보는 아이들의 교육에 방점을 두고 글로벌 미래교육특구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해운대를 글로벌 미래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송중학교에 미래인재개발을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그 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창의센터, 외국어 학습센터를 채워 넣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센텀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8만 4천 개가 이제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숲체험원과 함께 이 일들을 시작을 한 사람이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세상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개천에서 태어난 아이도 꿈꾸고 노력하면 꼼수 부리지 않고 부모 찬스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발 기회 주십시오. 저 이 나라 살리겠습니다. 해운대 반여반송 재송동을 위한 어떠한 공약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집중될지 주목됩니다. 제2센텀의 완성, 저 윤준호가 해내겠습니다. 질 높은 삶을 사는 행복한 해운대 저 김미애가 만들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금정구 후보들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의 개발 사업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파산 이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사라진 거리에 지역 주민들은 희망마저 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별로 기대 안 해요.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맨 처음에는 곧 되겠지 근데 그게 1년, 2년, 지금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닫고
우리 옆집도 닫은 지 한참 됐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다려야지 일단. 이번 총선에서 주민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진짜 여기는 병원이 없어요. 금정구에는 큰 병원이. 그러니까 진짜 시민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가까운데 너무 머니까 다른 곳은.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좀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했으면은 공약을 지켜줘야죠.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이나 후손들에게 과연 청렴결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라도 잘 살았다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선거철마다 나오는 금정구 단골 공약인 부산 종합터미널의 개발 사업. 개발 제한 구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묶여 여전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발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 차가 이 터미널 안으로 택시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전부 다 나가고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택시를 탈락하니까 바깥에 나가고 계단으로 짐을 들고 내려가고 탈락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벌써부터 개발하는데 실제로 개발된 거는 아직 없어요, 별로. 말은 종합터미널이라 하는데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외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좀 편하게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못한 수건 사업들 그리고 후보자들의 약속. 이번엔 지켜질 수 있을지 총선 이후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순서입니다. 현역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동구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거론됐는지 김한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산 동구 연관 단어 중 가장 많이 검색된 부산역과 부산진역. 부산역은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선 철도 종착역입니다. 열차를 타고 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산역은 부산의 관문입니다. 또 역사 내부에 부산의 대표 맛집들이 즐비해 명소로 꼽힙니다. 폐쇄된 부산진역은 부지 활용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지를 소유한 철도시설공단 등은 오피스텔 등 상업 개발을, 시민들은 공원 등 공공활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통합개발 부지와 원도심 사이에 위치해 해당 부지의 활용도에 따라 원도심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다의 관문인 부산항도 연관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1위의 수출입항에서 부산신항 등장으로 밀려났지만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성대와 초령동도 눈에 띕니다. 자성대는 임진왜란 당시 첫 전투가 발생한 성이었습니다. 자성대의 원래 명칭은 부산 진성이지만 왜군이 점령하면서 자성대로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속의 중국으로 불리는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만큼 검색 상위에 올랐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화교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중국 관련 물품들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남고와 도시철도, 부울경 등도 연관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선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 당일 주의할 점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0일, 충남 서산 태안 선거구에선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투표소와 가까운 곳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대 후보 측은 투표소에 경계가 모호해 혼선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4.15 총선 당일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투표일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와 가까운 곳에서 표심을 호소하거나 홍보물을 거리에 뿌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차량이나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찍는 건 괜찮지만 투표 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엄지손가락이나 V자를 그린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건 허용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가능하고요. 다만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대 총선은 지난 선거보다 위법 행위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기부 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이 투표소 입장을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해가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에 이어 영도구와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영도구 복례시장과 남항시장, 조금이나마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3, 4월 상인 회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서로 짐을 덜어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자기 욕심 부리면 그거 안 된다 아닙니까? 영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도 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새 19개 건물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48개 점포 소상공인들과 상생의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원 외식의 날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영도구와 LG 헬로비전 부산방송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비대면 3원 생중계로 진행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지역 상권들이 우리 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각종 소식들이 지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취재 등을 통해 홍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구청과 논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내라 영도! 힘내라 영도!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도구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영도구는 긴급 추경 예산 58억 원을 편성해 11만 5,800여 명의 영도구민 전원에게 1인당 5만 원씩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도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콜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는 15일 가포 비상명 발령에 따라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912개 투표소에 1,824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투표가 끝나면 무장경찰관이 2인 1조로 나눠 928개 투표함을 안전하게 개표소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또 16개 개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도 자취를 감추면서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째 초등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하지만 상추는 이제 막 싹을 틔웠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판로를 찾지 못하고 지난 3월 초 다 자란 작물을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에 맞추고 있다가 그게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시장에 가도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이래서 새로 이제 개학에 맞춰가지고 새로 작물을 넣다 보니까 이제 어립니다. 이것도 역시 크면서 또 개학이 늦어지면 또 이게 새로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강서 지역의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는 18호. 일부 지자체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5월 개학을 준비 중인 농가들에게는 이마저도 역부족입니다. 벼 재배 농가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육묘장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모내기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따뜻해진 날씨로 조생종 첫 모내기가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수확 시기에도 작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은 매년 우리가 외국인을 많이 모집해가 썼는데 올해는 지금 외국인도 없고 농민들 입장에 일손이 억수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우리 농민들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강서구는 우선 가장 타격이 큰 화훼 190여 농가와 친환경 재배 농가 등 모두 200여 농가에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작물 범위도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에서 농촌 비중이 한 60-70% 차지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어려웠던 화훼와 친환경 농산물 이 두 가지 대략 한 200가구 되는데 한 5억 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일손 부족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4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14일 화요일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20도로 쌀쌀했던 날씨를 벗어나 낮 동안은 매우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발생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동해남부 4m, 남해동부 3.5m로 두 해상 모두 오전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과 해안 저지대에서는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17일인 금요일과 19일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7에서 19도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에게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선거 당일 저희 LG 헬로비전 개표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